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오늘 D1번부터 D단원 문제풀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은 임의의 원소 X부터 Z까지가 있는 자료를 소개해줬네요. 네, 이거 수능 선택지 자료 2번에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죠. 이거를 그냥 객관식 형태로 바꿔놓은 거네요. 네, 3점짜리 문제였네요. 네,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나 봅니다. 네, 일단 봅시다. 원자 번호가 x가 가장 크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z가 크고 그 다음 y가 크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선은 주제를 이렇게 싹 훑어봤을 때 가장 쓸모 있는 것은 이제 이 세 번째 거. 일단 주제란다. 조건으로 가장 쓸모 있는 것은 이제 특정한 원소를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조건은 유용한 조건이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가장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이란 게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잖아요. 무조건 하나죠. 그래서 가장이 들어간 거 뭐 아니면 최고, 최소 뭐 이런 단어가 최대, 최소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을 이제 가장 먼저 빠르게 이제 맨눈으로 잡아내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 좀 야비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바로 처음에 뒀으면 문제가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읽어보고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된 다음에 이거를 잡아내게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최고, 최소 혹은 가장, 가장 크다, 가장 작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빠르게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장 크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x가 3주기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제일 작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zy는 더 작죠. 그러면 zy는 2주기 원소임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중에서도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제일을 빼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y가 z보다 크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이렇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i죠. 이렇게 되는데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요. 이 방향만 생각을 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y가 더 크기 때문에 y가 더 원자 번호가 커야 상식적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죠? 원자 번호가 Z가 더 크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랑 모순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되는데 저희가 아까 저희가 이 전 동영상에서 전전 동영상 개념 설명에서 다뤘던 것이 이제 예외적 경향성이죠. 이온화 에너지에는 예외적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것을 알려주는 조건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외적 경향성을 띠는 족이 또 무엇이었나? 산소랑 질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예외를 띠는 애들입니다. 산소는 16족이고요. 아시다시피 질소는 15족이죠. 그러면 얘네 둘 중에 ZY가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번호가 Z가 더 크므로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온화 에너지로 추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로 얘보다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얘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기억 봅시다. X는 3주기 2족 원소이다. 네, 3주기의 2족 원소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는 Y와 Z가 같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질소는 홀전자 수가 바닥 상태에서 3개고 산소는 2개죠. 네, 다르죠.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가 Z보다 큽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 이것은 이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묻는 문제죠. 이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선 말씀드렸다시피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또 음이온의 전하가 크면 클수록 양이온의 전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보시면 x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x2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z는 z2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z2 마이너스가 반지름이 더 클 것입니다. 네, 그러면 디귿 역시 틀린 보기가 되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주기율표에 A에서부터 H 위치를 줬고요. 이 위치에 들어갈 어떤 원소 가나의 특징을 정리한 자료다. 봅시다. 이 중에 하나가 가나라는 거죠. 결론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는 나가 가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나가 가보다 많대요.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가 많대요. 그러면은 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가보다 많으므로 나는 3주기, 가는 2주기임을 알 수 있겠죠. 바닥 상태에서 홀 전자 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이런 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안정한 이온의 전자 위치는 가와 나가 같습니다. 그 말은 이 중에 가가 있고 이 중에 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홀 전자 수가 가가 나의 2배래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홀 전자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배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이제 홀 전자 수가 1개 혹은 2개이기 때문에 2배일 경우의 수는 얘가 나고 얘가 가일 경우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이제 가가 C고 나가 2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W부터 오메가라고 읽을게요. 편하게. W는 W인데 오메가가 이제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요. W부터 W 네, W 그냥 W라고 하죠. 네. W부터 Z에 대한 자료이다. 네, 전자수는 3 이상 6 이하이고 X는 13족 원소입니다. 다 2, 3주기 원소라고 줬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주기성을 그려보면 바로바로 풀리겠죠. 일단 X가 13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여기를 13족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네 둘이 이온화 에너지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얘에 비해서 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주기가 다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족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같은 주기일 경우에 특히나 13족이나 18족 간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주기가 같을 경우에 주기가 같고 족이 다르다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주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얘네 둘은.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겨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얘네는 지금 이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 말은 뭐냐면 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되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서 얘네 둘이 월등히 크므로 얘네 둘이 이제 2, 3주기 중에 얘네들이 2주기, 얘네들이 3주기임을 알 수 있겠죠. 네, 전기 음성도 보시면 전기 음성도 역시 이러한 주기성을 따라야 되기 마련인데 여기서 봤을 때 Z가 이온화 에너지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전기 음성도의 예외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란 것인데 2주기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 음성도에 예외적 경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겠죠.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적 경향성이 발생한 거겠죠. 보시면 이 YZ 중에서 예외적 경향성이 있던 것인데 Y가 공교롭게도 전기 음성도가 더 높다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냐면 같은 주기 내에서 더 오른쪽에 위치한 원소가 Y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오른쪽에 위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것 15족, 16족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YZ는 어떤 원소냐?
그래서 15 16이 아니라 14 아닌데 맞구나. 15 16인데 이제 Y가 이온 에너지가 더 작으므로 얘가 뭐 산소 아니 뭐 맞네. 산소 뭐 질소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게 되면 틀립니다. 왜 틀렸을까요? 네. 왜 틀렸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데 틀렸습니다. 우선은 얘네 둘은 예외적 경향성이 아닙니다. 섣불리 판단한 거죠. 얘네 둘 간의 차이와 얘네 둘 간의 차이와 얘네 둘 간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문제 풀이를 보면은 얘가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이주기다 라고 서술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3주기다. 왜냐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2주기가요 3주기보다 이온 에너지가 이렇게 진짜 월등히 작은 게 존재합니까? 네, 그니까 3주기인데 얘네 둘을 3주기라고 해놨는데 얘보다 이온 에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크죠. 보시면 얘가 3주기란 말이에요. 한 주기를 뛰어넘었는데 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엄청나게 조그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상대값이래요. 그러면 얘네 차이가 그렇게 작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따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얘네들이 진짜 뭐 1주기거나 얘가 2주기면 1주기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2주기래요. 근데 얘네가 3주기래요. 이거는 잘못됐죠, 확실히. 다시 봐도 그림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솔직히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 말에.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답안지대로 풀이를 하자면 x가 가장 반지름이 작잖아요. 그래서 2주기고요. 얘는 셋이 3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알았죠. 그러면 2주기에 13종 원소니까 붕소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y는 z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제 y가 전기음성도 더 크니까 얘가 3 이상 6 이하에서 최대치가 황이죠. 얘가 2인이에요. 왜냐면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예외적 경향성이죠. 예외적 경향성. 네, 맞네요. 예외적 경향성이니까 얘네들이 16, 15인 걸 알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풀어놨는데 이제 뭐 x를 붕소라고 해놨고 여기서도 이제 전기 음성도 자체도 경향성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기인데 전기 음성도가 뒤다 크네요. 뭐죠? 네, 많이 의문이 가는 자료들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W 같은 경우에는 3주기라고 해놨는데 뭐 이온 에너지도 작고 전기 음성도 작으니까 15족은 아닌 것 같죠. 일단 15족 3주기 15족이 인으로 확정이 났으니까 이게 Z로 확정이 났으니까 얘는 15족은 일단 아니죠. 13족 같죠. 보면은 자료를 보면 13족으로 추리가 되고요. 원자권 전자수는 Y가 Z입니까? 이게 물음이네요 그냥. 일단은 물음이긴 한데 원자권 전자수가 일단 원자 반지름이 얘가 더 크잖아요.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가 이제 15족, 얘가 16족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어서 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놨는데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겼네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 4번부터 표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